네, 이번에 8장 보건행정 7주차입니다. 7주차. 앞서 얘기했던 거 계속 중복되고 있는 거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 역사 가장 첫날 했었는데 보건 행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보건 행정 역사 조금 더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보건 역사 이제 서양 기준으로 했을 때 서양 기원으로 얘기했을 때 고중려 학벌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고중려 학벌 한번 볼까요? 고중려 학벌. 고대기, 그쵸?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연도 한번 또 적어볼까요? 500년까지, 500년부터 1500년까지, 1500부터 1850년까지, 1850년부터 1900년까지, 1900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쓸게요. 가장 특징적인 거 잡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과학 시대가 확립기부터 왔다고 설명은 드렸지만은 과학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이걸 과학이라고 명명하기 어렸던 거지 과학적인 이론을 인간이 처음부터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종교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두적이었잖아요. 이제 믿음이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이제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 등이 이제 발전됐다는 것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고대기 때는 이제 미아즈마라고 하는 그런 학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히포크라테스가 지금의 내과 의사격이 된다고 좀 조사되어 있습니다. 연구되어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사액체설이라고 하는 것을로 이제 그 학문적 접근을 하려고 하였고요.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많이 이제 치료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도 공중 목욕탕 상하수도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상하수도. 그래서 공중 목욕탕이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이미 시행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세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검역법이 통과됐다는 얘기죠. 프랑스의 마르세유. 그래서 이때는 인구의 4분의 1, 유럽 인구가 그때 당시 한 1억 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4분의 1이 사망했기 때문에 책에 나온 것은 이제 그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했던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죠. 지금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했던 것으로서 가장 많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국가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는 것은 뭐 전쟁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전쟁은 전쟁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 것보다는 전쟁 비용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제 국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사람이 몰리게 되면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전제국 났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전쟁을 포함해서 흑사병 때문에 중세기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사망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검역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유럽은 이제 국가끼리 많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성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여명기 때는 영국의 공중보건법 기억나시죠? 공중보건법이 있는데 이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명이라든지 기대 여명이 있는 것인데 그냥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생각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명기 때도요. 이제 그 과학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하지만은 뭐 많은 이제 학자들 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질병이 좀 더 많이 발달하게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경우 학자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주사를 하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예방 접종을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열병, 사람이 이제 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역학조사도 좀 실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산업보건의 아버지 라마치니, 이탈리아의 라마치니라고 있습니다. 분진, 돌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이렇게 규폐증이 생긴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때도 직업병에 대해서도 많이 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에서 1900년 이때가 이제 과학의 시대라고 세포학설이라고 할까요? 세포학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은 물론 여명기 때 있었지만은 세포학을 전문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것은 과학인데 이때는 50년밖에 안 되죠. 이때 영푸독이 이제 유럽의 강대국 영푸독에서 각각 의학자들이 발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루이 파스테르는 프랑스 사람, 그 다음에 코흐라고 하는 분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다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국의 리스터 이렇게 해갖고
세균학설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사실 고대기 때는 미아즈마라고 하는 것이 미아즈마 나쁜 공기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병이 일으킨다고 하는 병인론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론설이 얘기했었지만은 과학적으로 증명 못한 것이 황리기 때 와서 이런 병균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미아즈마라는 학설이 여기 와서 깨집니다. 여기는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사람이 잘못되거나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아파요. 왜 아픕니까? 열이 난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전에 벌 받을 짓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병균설, 세균학설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야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전기 때는 영국과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독립을 하고 난 직후의 시대 때부터는 일제 강점기를 떨치고 그 다음에 일제 시대 때를 정리를 하면서 군대 이제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 보건행정을 좀 영향력을 좀 미쳤습니다. 가지고 보건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건 사회를 어떻게 정책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미쳤어요. 그래서 보건 역사를 이렇게 좀 정리가 들어가고요. 보건행정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특성. 보건행정은 공행정입니다. 공행정.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들어가죠. 공공성. 공공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하는 사회성,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좀 정책된 거고요. 봉사성, 남들을 위해서라도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장성, 조정 아니에요. 조장성. 조장성이라고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손을 씻어요. 그러면 나도 손을 씻어야지. 그 다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예를 들어서 먹으면 따라서 먹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녀가 따라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 확대를 하는 거죠. 조장성. 그 다음에 교육성. 보건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거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황리기 때부터 나왔던 과학성과 기술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에 대해서는 각각 명명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뜻을 살짝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관리 과정이라고 이건 사무적으로 했었던 오피스에 대한 방법이긴 하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 약자를 따서 한 거예요. 포스트 코르브. 저는 이렇게 포스트 코르브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요게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인사,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행정의 관리 과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많이 다루겠지만은 보건의료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좀 얘기하지만은 재원하고는 살짝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책에는 재원이 자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에는 재원이 자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적 자원이 있어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정보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다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은 대표적으로 의료인, 인자부터 썼네요. 의료인 있고 의료기사 등이라고 있어요. 임박물잡지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그걸 이제 합쳐 나타내는 것이고요. 의료인은 5가지죠. 의치안 조간, 그렇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그 다음에 영양사, 응급구조사, 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넓게 보게 되면은 보건의료인에 포함이 됩니다.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시설 장비를 이제 구분하기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수술실, 검사실, 그 장소 공간 있잖아요. 이건 시설로 들어가요. 장비는 뭐냐면 기계죠. CT, MRI, 감마나이프, 맘모그라피, 스코프 이런 거 있죠. 위내시경 검사, 장내시경 검사, EKG, 심전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자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료인과 시설기계 장비 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 정보가 있어야겠죠. 이 정보는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겠더라. 그 결과는 보통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럼 정보자원은 이제 보통 의무 기록을
의무 기록을 적어가면서 그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고 이게 곧 의료 정보도 되겠죠. 의료 정보.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로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의료 자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좀 의료 자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질의 의료라는 게 있어요. 양질의 의료. 양질의 의료. 이건 메이어스가 말한 것이 상당히 유명한데 딱 네 가지로 나타나신 거죠. 접근성, 그 다음에 질, 지속성,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더라도 내가 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리적 접근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적 접근. 그 다음에 크게 경제적 접근도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의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자기 본인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죠.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하게 되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거리, 경제, 그 다음에 거리적 접근, 경제적 접근, 그 다음에 시간적 접근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는 경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개인적 접근이 있어요. 과거에는 뭐 시어머니가 병원을 못 가는데 며느리가 가? 지금은 상상조차 뭔 상관이에요, 그게. 이제 아프면 가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접근 같은 것도 있었어요. 또 하나 예문은 뭐냐면요. 정신병원 지금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정신병원 가게 되면 이상하게 봅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자기 IQ, EQ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방문합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 접근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이 아닙니다. 의료에 소비를 하는데 퀄리티 있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양질의 의료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지속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제 가고 오늘 가고 아니라 내일도 가고 미래도 가야 돼요. 과거에 봤었던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받는 것을 지속성이라고 얘기하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투입 대비 산출비.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을 나오면은 100원짜리 커피가 나온다. 그건 투입 대 산출비가 그냥 1인 거죠. 근데 내가 100원을 놨는데 150원이 나오더라. 그게 되면은 1.5배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효율, 효과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양질의 의료를 대표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보건행정 앞에 좀 정리한 건데 메이어스의 양질의 의료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보고 계시죠? 책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지식 좀 도움될 겁니다. 자, 5분 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